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썬입니다. 요새 그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그 모습이었고요. 휴림 로봇 또한 최근에 그 로봇 관련주들의 그 주가들이 그 굉장히 좀 하락한 이런 모습을 보였죠. 많이 그 하락하면서 휴림 로봇도 이제 많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반도체라든가 중동 전쟁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뭐 최근 그 로봇 관련주 LG전자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다는 그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낙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LG의 그 뭐 대장주라고 보이시던 지분 참여주의 이런 그 로브스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림 로봇도 물론 이제 같은 로봇 관련 주가에 속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볼 때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봐요. 같이 전 하락한다고. 요새는 주가가 빠지면은 완전히 그 개별 종목 같이 그 빠져버리는 이런 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녹화를 해놨는데, 그 숲이 안정이 돼야지 나무들도 안정이 된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은 로봇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이런 부분은 젠슨항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그 성장성을 좀 부어줬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그 들어오면서 그 현재 뭐 현대차 쪽 그 현재 뭐 아시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또는 그 LG 전자 뭐 젠슨항 이런 부분의 로보틱스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면서 일단 그 휴림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그 현재 위치라든가 그러면 과연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휴림 로봇은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주상품 때 직교 로봇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그 직교 로봇이었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규 플랫폼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이 부분을 좀 현재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그 매출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같은 로봇 관련주지만은 그 휴림 로봇은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은 있다 하더라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어떤 그 분석을 볼 때 큐립 로봇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그 로봇 업체 그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큐립 ENC 등 요번에 그 자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뭐 아시다시피 그 유상증자 부분이 좀 현재 관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휴림 에이텍이죠. 그 금액도 뭐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10억밖에 안 되는데 하느냐 이거 눈길을 좀 풀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일단은 뭐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일단은 뭐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시장에서 크게 좀 부담감을 줬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회사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실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왜냐면 실적이 이제 그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때 그의 어떤 그 탄력도가 향후에 가서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연결인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단기 순이익 부분은 뭐 영업이익 부분이죠. 영업이익 부분이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로봇 관련주로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반등을 해줬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그 이렇게 약간은 그 주가를 끌고 가는 요번에 또 유상증자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부담감을 좀 주는 그 하나의 혹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들어오면서 얘는 그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조금 샀어요. 계속 휴림 로봇은 그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도 휴림 로봇은 유독 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참 그 뭔가 또 숨겨진 매력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 그래서 이게 또 발목을 왜냐면 계속 여기에서 아쉬움을 남기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프로그램 쪽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기계적이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들이 팔고 여기 보시면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지금 출장직에 계속 사고 있다는 이런 그 현재 그 수급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그림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런 그 직교 로봇 뭐 이 부분이 이제 그 변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로봇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종합 로봇 기업으로 현재 그 변환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실적을 봐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실적 부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부담, 그러니까 그래서 재무 건전성 뭐 이런 쪽에 경고등은 켜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종목에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휴림 로봇의 그 흐름을 볼 때 최근에 주가가 고점에서 뭐 상당히 막 빠져왔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이제 26,000원대에서 이제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 원이니까 거의 2분의 1 이상 하락했다. 이게 이 원인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재무 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 매출 부진 그리고 적자 그리고 유상증자분의 시도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향후 성장은 좋지만 실적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주가가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동기업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을 준다고. 이때는 성장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떴다고 봐요. 성장성. 되게 이제 주가가 어떤 성장성, 그 비전이 보일 때 주가가 탄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비전을 주면서 이런 뭐 업종 다각화라던가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떴다고 봐요. 근데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다른 거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2026년도에 와서 5천 원대에서 이마 5배가 떴어요. 뭐 저는 뭐 신산업이라면 한번 주가가 뜨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뭐 뜰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렇게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2026년도에 뛰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더 빨리 가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뭐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각광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탄력을 줬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그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요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26년도에 이렇게 많이 뜨진 않았단 말이에요. 초에. 근데 이제 유독 제가 볼 때는 휴림 로봇이 떴어요. 그래서 휴림 로봇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봤는데 일단은 뭐 실적 부분은 그렇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좋은 게 나쁜 거죠.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휴림 로봇이 떴던 것은 개별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을 할 때, 그때 이제 탄력을 상당히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휴림 로봇이 뭐 지금 그 시장이 요새 뭐 빠지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최근 휴림 로봇의 주가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비전 때 5천 원대에서 그 5배가 반등을 하면서 저는 일단 휴림 로봇이 일단은 과거에 물론 뭐 다른 종목은 그때 상승폭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개별성 종목이 컸다. 테마는 아니더라도 그런 개별성 종목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떴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되게 이제 슬림화가 나와요. 팔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데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그 지난 그 26년도에 뜨고 나서 이거 굉장히 긴 꼬리잖아요. 이 긴 꼬리는 이거 벗어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완전히 역배열이 돼가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오니까 조금은 이제 여기서는 하반 경직성을 걸릴 수 있는 그 구간에 온다고 봐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팔 물건들도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많이 팔았다고 라고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차트 상으로는 좀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뭐 휴림 홀딩스라든가 휴림 로봇 이게 이제 JN 리더스가 이제 총괄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EQ셀, 휴림 KS도 자회사들 보면 다 적자예요. 휴림 에이텍, 휴림 EMS 그 상당히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것을 얼마만큼 견뎌내는가 좋고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신규 플랫폼에서 이런 그 매출이 일어나면 상당히 뭐 그때서는 주가는 또 이제 반전이 되겠지만은 경쟁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로봇 투자에 대한 그 2025년에 볼 때는 영업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로봇이라도 약간은 차별화가 좀 되지 않겠나 봐요. 지금은 이제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전에 미리 많이 뛰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남았다 하잖아요. 위에 이제 그 물량들이 많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떴을 때 실적이라든가 뭔가 그 오를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면은 저도 괜찮은 잡아요. 물론 이제 정부의 로봇 산업이라든가 파이가 확대된다든가 뭐 좋다고 하지만은 2025년도에 매출을 봤을 때 37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본금이 여기 보시면은 자본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볼 때 597억이란 말이에요. 그 매출이 그거밖에 안 나는 건 매출이 자본금보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장 얘가 여기서 뭐 엄청난 매출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최근에 시총 대비 실적이 좀 초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핵심 플랫폼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다 끼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회사들 그 실적 아까 휴림 에이텍이라든가 휴림 AMC 뭐 이런 것들이 자회사 부분이 발목을 좀 잡고 있다 봐요. 실적을 봤을 때 자회사들의 여기 보면 이제 휴림 에이텍이 뭐 110억 정도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휴림 에이텍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장 여기서 얘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뭐 예를 든다면 LG전자라든가 지금 이제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그 이런 그 과거에 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그 주가들이 과거보다는 뭐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주가적인 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거랑은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봐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볼 때 뭐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뭐 얘도 이제 뭐 그러지만 얘도 8만 원대에서 16만 원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딱 집어드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종목이 그 우리 그 휴림 로봇이 미리 반등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반등할 수 있는 건 적자 부분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적자에서 주가가 뜨면서 뭔가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그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휴림 로봇은 일단은 그 실적상으로 실적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좋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을 보면 얘의 그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 역사를 봤을 때 과거에 일단은 주가가 선반등이 컸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부진하다. 상당히 부진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 형태로서 주가를 끌고 가려면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그 넓게 이제 봐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현재 그 이 종목이 그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로봇 관련 정책이 나왔을 때 그 대형주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로봇이 성장주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이 성장주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대형주 계통에 이제 뭐 LG전자까지 요새도 가장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그 현대모비스 이런 그 대형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움직일 때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과거 같이 주가가 여기서 그 탄력을 받고 가려면은 또 하나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주방으로는 상당히 여기 물량이 맺혀 있고요. 제가 여기서도 보시면 물량이 많이 맺혀 있잖아요, 주봉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뭐 여기서는 굳이 매도는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매출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돼도 이 물량을 예전 같은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급등 캔들이라 급등 그 패턴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볼 때 저는 물량 소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급등 패턴의 어떤 유용은 과거보다 낮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이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론 저도 로봇 관련주 굉장히 좋아했고 반도체주 뭐 오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그 반도체 앞날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중성주가 또 뛰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이 여기서 뭐 오늘도 이제 그 보면은 그 코스모 로보틱스는 이렇게 반등을 못하겠지만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 그런 그 종목군들 앞에 그 탱크라 그러죠. 여긴 보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주가가 안정되고 중동 사태가 안정이 될 때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 과거 가치 여기서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니다. 차라리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은 차라리 중소형주가 낫다. 이 종목 같은 로봇이라도 로봇이 A 군단이 있고 B 군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C 군단. 이렇게 볼 때 저는 재무제표 측면을 볼 땐 C 군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로봇이 올라갈 때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같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더 오래 빠졌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반등이 되면 제가 볼 때 한 15,000원 왜냐면 이제 뜨면 또 확 처음엔 뜨거든요. 뜨면 확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언더리 부분, 뭐그 또 그래도 그때가 가서도 여의치가 않다면은 위에서 팔고 제가 이제 그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다면은 다 좋기는 좋은데 지금 그 여기죠. 여기서 이제 그 휴림 로봇에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있지만 종합 로봇으로서 그 체질 개선한 성공은 우리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앞서 돈 많고 또 뭐 아틀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도 더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옛날엔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될 때 기본적으로 교체 매매 차원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교체 매매 난 로봇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제 또 방송 뭐 들어도 되는데 교체 매매 차원의 매매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같은 로봇 군단에서 그래도 어 그러니까 선도주를 잡아라. 예를 든다면은 제가 뭐 지금 장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도리어 이제 눌림목을 줄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 그 두산이라든가 요번에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이제 지금부터는 기업의 실체가 있고 어떤 그 성장하고 실적이 좀 가미된 종목을 옛날에도 2차 전지를 했거든요. 성장하고 실적이 가미된 거. 처음엔 중소형주가 먼저였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교체 매매 차원의 현재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 접근을 하시면서요. 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뭐 조만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저는 레드썬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라든가 이런 거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종목이 업데이트하고 또 유망 종목도 많이 나옵니다. 급등 비밀의 종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추면서 정말 어려운 장이지만은 여러분께서 여기서 힘을 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대응을 그래서 교체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짜놓고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레드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